네, 안녕하세요. 소쿨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있었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TV에서 라이브로 방송을 해주더라고요. 뉴스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서울 아파트값 폭등이라든가 전월세 상승에 대해서, 그리고 공급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특히 이번에는 토호제가 11호 대책 이후 강력하게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곳까지 지정이 돼서 전세 매매할 것 없이 거래가 거의 한 30%가 날아가면서 마비가 되는 상황.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나눌까 궁금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거의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은 좋게 시작을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맡고 있는 업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일상적인 삶과 연관이 많이 돼 있죠. 토지, 국토, 도로, 주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맡고 있으니까 국토교통부 자체가 업무량이 많고 관련 인력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분야라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행정이라는 게 자원을 배분하는 건데, 어디에다 다리를 놓을 건지, 공장을 배치할 건지, 이런 것들 국민의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죠.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발언을 시작해서 이게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제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먼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게 지방 살리기였습니다. 그 핵심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입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시점에서 발표하는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요? 저는 납득하기가 여기서부터 힘들기 시작했습니다. 균형 성장이 최우선 과제로 책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 이전 대상 경험과 지역을 확정하고 27년부터는 이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총 350개 공공기관을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의 세종의사당을 각각 완공하겠습니다. 착공하고 새만금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새 정부의 균형 성장 전략인 5국 초광역권도 대책을 세워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발표한 세 가지가 공공기관 이전, 행정수도 이전, 이게 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새만금, 이 세 가지가 제일 핵심 과제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는 대한민국 N개의 심장, 5국 3특 초광역권, 그래서 서울 말고 5개의 지점과 3개의 특별한 곳을 지정해서 지방의 성장 거점을 만들고 지방 광역 교통망을 투자를 2배로 확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방을 우선 투자로 붐업을 시키겠다. 지역 경제를, 고속철, 고속도로, 그리고 지방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방 SOC, 사회 간접자본, 뉴딜, 10년간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 지방을 완전히 재정을 투입해서 성장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서울이 너무 몰려 있으니까 지방으로 분산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국토교통부다 보니까 자동차, 교통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자율 자동차 경쟁력 강화, 미래 모빌리티, 드론 이야기, 친환경 국토교통 산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K건설 합니다. 한참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동산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6번째 페이지에 넘어가서야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26년에 2만 9천 가구 분양, 5만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로 본격화하겠습니다. 도심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 산업도 활성화해서 도심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공적 주택을 110만 호, 공공이 들어가는 거죠. 확실히 공급해 주거사다리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새 정부의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2시간 40분 동안 하는데 부동산 얘기는 거의 이게 핵심이 전부고요.
주거 약자를 위해 최저 주거 기준을 상향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잠깐 했고요. 한참 뒤에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 집값 담합 등 이런 행위를 특별사법경찰이죠. 기용을 통해서 기획조사하겠습니다.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들을 계속 마련하는 중인데 이러면서 전세 사기 이야기를 좀 합니다. 뭐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일 수는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세 보증에 대해서 지금 몇 프로 정도 해주고 있냐. 보증을 너무 쉽게 해줘서 대신 전세금을 지급해준 국가기관이 재정에 악순환이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줄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절차를 또 강화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도심 내 주택 공급에 대해서 LH에서 택지 공급을 할 때 역세권을 좀 좋은 데다 하라. 그리고 또 너무 작은 평수 하지 말고 20평 30평대 좀 넓은 평수로 지어라. 중산층이 살만한 걸 해줘라.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LH에서 직접 지어서 원가보다 건설사 마진 빼고 원가로 좀 싸게 분양해줘라. 이게 가능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가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 보증 회수 못한 게 얼마냐 하니까 지금 10조 원이 넘어서 한 12조 되는데 지금 회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LH에서 하는 택지 개발 사업이 공급 부족 뭐 이야기 나오는데 택지 공급은 LH가 감당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국토부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 재배치를 하고 안 되면 단기간에 인력을 좀 뽑아갖고 LH가 땅 장사만 하지 말고 LH가 직접 시공을 해라. 땅만 팔지 말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오고 갑니다. LH가 임대용 주택 매입 사업을 하죠. 그거에 대해서 뭐 한 1억짜리 집을 지어가지고 LH는 임대 주택용으로 1억 2천씩 받고 비싸게 LH에다 판다. LH는 호구라고 생각하고 LH한테 비싸게 팔면 된다. 이런 문제들이 개인적으로 들리는데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셔라.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합니다. 2시간 40분 동안 부동산에 대한 거는 이게 전부였어요. 11호 대책 이야기 전혀 안 나왔고요. 토지 이야기 전혀 안 나왔습니다. 서울 수도권 아파트값 폭등, 전월세 가격 폭등, 매도자 매수자 다 같이 지금 힘들어지는 상황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은 행복청장과 새만금 청장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딱 빠집니다. 그래서 행복청장, 세종시를 짓는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차관급의 청장 나와서 이야기를 막 하고요. 그 다음에 새만금 청장? 새만금 청장이 나와서 새만금 개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년도 목표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죠. 원래는 한겨레 기자, 논설위원 출신입니다. 차관급의 새만금 청장이 되셔서 업무 보고를 합니다. 네, 새만금이 원래는 총 23조가 들어갈 건데 지금 한 15조 정도 들여서 지난 30년 동안 새만금 그 갯벌을 40%를 매립을 했답니다. 30년 동안 40%를 매립했는데 15조가 들어갔답니다. 근데 그거가 계산이 앞으로 7, 8조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계산이 2011년도 계획이니까 지금부터 14년 전, 거의 15년 전이죠. 15년 전 계획으로 23조였는데 지금 15조는 먼저 들어갔고 나머지 한 7, 8조를 더 넣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한 20조 쏟아 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공사비가 15년 동안 3배 더 올랐을 것 같은데. 어쨌든 김의겸 청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거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계속 쳐다보더니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는 거냐고. 아직 40% 매립했고 60%를 더 매립해야 될 게 더 많은데 그 15조보다 더 들어갈 거 아니야. 옛날 계산 방식으로 해도. 그럼 최소 20조가 더 들어갈 건데 매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하수도 놔야 되죠. 밑으로 인터넷, 뭐 전기, 뭐 다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지를 조성하고 그리고 이거를 또 민간에다 팔아서 민간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뭐 중간에 풍력이나 태양광, 해상풍력
조력 막 이런 별 얘기를 다 합니다. 막 그냥 계속 설명을 해요.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그거 앞으로 돈이 끝도 없이 들어갈 것 같은데 계산이나 되냐 그랬더니 계산 안 돼요. 그러면 그거 솔직히 희망고문 아니냐. 재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거나 매우 어렵거나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애매모호하게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거 아니냐. 계산이 안 나오지. 그게 희망고문 아닙니까? 이렇게 팩폭을 날립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가 또 좀 투명해야 되는데 뭐 정치라고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죠. 표가 중요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권자들한테 헛된 희망이나 아니면 실현이 거의 어려운 희망을 계속 주는 건 그렇게 좋은 건지 이러면서 그것을 흐립니다. 민자로 계획이 돼 있는데 민자로 할 기업이 없죠. 그 허허벌판에 누가 들어와요? 아니, 허허벌판도 아니지. 지금 뻘이지 뻘. 뻘에 거기를 매립을 해서 들어올 사람이 있을까? 민자로 하려고 한다면서요. 근데 민자로 할 사람 기업이 없잖아. 그럼 포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팩폭을 또 날립니다. 그랬더니 우물쭈물 하고요. 지금 30년째 새만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지지부진하고 애매모호하고 본인들도 뭘 하는지 모르는 거 아니냐고. 무슨 어떤 기업이 거길 왜 들어가. 전라북도 저 뻘밭에 어떤 기업이 들어가겠어요. 정치권 입장에서도 솔직히 전북 도민들이 화낼 것 같으니까 얘기하기 어려운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듯 말 듯 실제로 잘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30년째 이 얘기를 새만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만금은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군산 바로 밑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도. 군산 국가산업단지가 여기 있는데요. 군산에 있던 GM 쉐보레가 떠난 지가 지금 7년이 지났습니다. 군산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죠. 이 군산 국가산업단지가 새만금하고 붙어 있습니다. 새만금 바로 위에 있어요. 거기도 빈 땅이 천지고 빈 공장들이 천진데 바다 뻘을 메꿔갖고 자연 환경도 파괴하면서 엄청난 산업단지를 만들면 어떤 기업이 들어옵니까? 그리고 쉐보레가 떠난 이유도 노사 갈등. 지금 기업한테다가 혜택을 줘도 모자랄 판에 노란봉투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노동자들이 데모를 하면 완전히 노동자들을 위한 세상이 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과연 이곳에 들어와서 외국 기업인 쉐보레도 떠나는 마당에 여기 가서 기업이 건물을 짓고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고용을 창출할까요? 결국 새만금은 국민들 세금 수십조를 쏟아 부어서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려고 하고 밑빠진 독에 세금을 쏟아붓는 겁니다. 바다를 메워서 땅만 확보하면 뭐합니까? 땅이 부족하다고 지금 지방에 빈 땅이 천지고 지금 텅텅 빈 국가산업단지가 천지 삐까리인데 여기다가 왜 뻘을 메꿔서 땅을 만들면 누가 들어올 건데. 젊은 사람들은 다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데 심지어 여기다 공항까지 짓겠답니다. 새만금 공항.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20조뿐만 아니라 30조, 40조를 줘도 완공 못하고 완공한다 치더라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빈 땅이 될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님은 새만금 장관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새만금 잼버리 기억나시나요? 2년 전에 새만금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이셨죠. 그때 한번 시원하게 말아 드시고 이번에 또 한 번 새만금으로 시원하게 말아 드시려고 본인 발표 끝나자마자 새만금 지역 균형 발전 이야기 하시는데 잼버리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이번 새만금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는 미래가 예측이 됩니다. 이건 너무 뻔한 결과라서 국민 돈 수십조 끝도 없이 그냥 쏟아붓고 그냥 잼버리처럼 새만금 잼버리 새만금처럼 역사의 기록이 될 아주 두고두고 회자될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부동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11호 대책이 토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오르지도 않은 지역까지 다 규제 지역으로 됐다. 뭐 정치적으로 표를 생각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다. 이게 잘못된 건 알지만 누구 하나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정할 건 인정하고 대책을 처음부터 다시 세우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당분간 공급이 없다? 가격은 폭등할 거다. 전월세도 없어서 전월세도 폭등할 거다. 3년만 참아라. 5년만 참아라.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를 다 풀어서 용적률을 높여서 서울의 공급을 최대한 빨리 하겠다라고 하는 걸 지지하는 세력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좋아하질 않으니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새만금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라북도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당연히 전라북도 개발과 지방 개발에 신나 있죠. 이번 민주당 정권의 핵심이 지방 균형 발전 아닙니까? 지금 서울이 폭등하니 지방을 개발시켜서 지방으로 좀 분산하자. 이게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강조해온 화두입니다. 얼마 전에 천안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의 마음을 듣다 이런 자리에서 천안에서 지방 개발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대책이 없다, 서울 집값 대책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부의 스탠스, 최고 권력자의 스탠스를 이해해야죠.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전세 낀 물건은 팔지도 못하게 하고 사지도 못하게 하고 전세 매물은 사라지고 월세 가격 폭등하고 전세 가격 폭등하고 거래량은 마비가 돼서 지금 줄어드는데도 강남, 서울 핵심지들은 정고점을 계속 돌파하고 이런 대혼란의 서울 아파트 환장 파티는 보고받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고할 필요도 없고요. 왜요? 어차피 이 자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각 담당자들의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지 특별히 국민들이 지금 불편해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뭐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시간 40분의 라이브 중에는 언급이 거의 없었다는 거. 내년부터 서울은 아파트 공급이 역대 30년, 40년 만에 최저인데 올해 공급의 3분의 1로 줄어드는데 지금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는 새만금, 세종시 이전 이런 얘기를 한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어떻게 될지 감히 예측을 해보는데 아마 올해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한 해가 될 것 같다. 이렇게 감히 예측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